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놀라운 나라인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여러분, 정말 미친 듯이 빠져들게 되는 경험이었어요. 프랑스 승무원인 클레어는 파리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앉아 있었다. 한국행 비행은 그저 또 다른 업무의 연장이라고 생각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수많은 문화를 접해왔기에 한국도 익숙한 목적지 중 하나일 거라 생각했다. 그저 K-팝이나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다. 한류라는 단어는 파리에서 자주 들려왔지만 그 의미는 어쩐지 자신과는 상관없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이번 출장은 평소와 다르게 한국에서 2주간 장기 체류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승무원으로서 다양한 나라를 경험했지만 한 나라에 오랜 시간 머물 기회는 흔치 않았다. 처음엔 긴 체류 기간이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졌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도 제대로 경험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서서히 들기 시작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클릭 2번으로 저에게 행복 비타민을 충전해주세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부터 놀랐어요. 아니, 공항이 이렇게 현대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나요? 우리 샤를 드골 공항도 멋지긴 하지만 인천공항은 그야말로 미래 공항 같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공항 내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 그리고 사람들이 보여준 작은 배려들까지 하나하나가 낯설고도 신선했다. 한국 사람들이 매우 친절하다는 이야기는 종종 들었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그 느낌은 달랐다. 그녀가 길을 찾지 못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낯선 사람이 먼저 다가와 도와주는 모습은 특히나 인상적이었다. 프랑스에서도 길을 묻는 외국인에게 도움을 줄 때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더 자연스럽게 먼저 나서서 도와주더라고요. 작은 배려들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서울 시내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클레어는 파리와는 전혀 다른 도시의 풍경에 눈을 떼지 못했다. 빌딩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풍경, 깨끗하게 정비된 도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 서울은 클레어에게 있어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다. 여긴 정말 다른 세상 같아. 파리의 낭만과는 또 다른 활기가 있네. 뭔가 진짜 살아있는 도시라는 느낌? 서울은 그저 현대적이고 큰 도시가 아니었다. 거리 곳곳에 넘치는 생동감, 그리고 어디서든 쉽게 느낄 수 있는 에너지. 매일 밤이면 수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는 파리와는 달리 서울은 밤에도 식을 줄 모르는 듯 보였다. 네온사인으로 가득한 거리, 늦은 밤에도 여전히 붐비는 카페와 음식점들. 클레어는 자신이 새로운 차원의 도시에 들어선 것만 같았다. 호텔에 도착한 첫날, 서울의 야경을 보며 마음이 설렜어요. 도시 전체가 깨어있는 것 같았죠. 언제나 활기차고 사람들은 바삐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이 도시는 멈추지 않는 듯했죠. 처음 며칠간 클레어는 혼자서 서울을 탐험하기로 마음먹었다. 낯선 도시에 왔을 때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이었다. 우연히 마주치는 골목과 작은 카페들, 그리고 길거리에서 느껴지는 도시의 진짜 모습을 경험하는 것. 파리에서도 그녀는 이런 방식을 좋아했다. 가끔씩 혼자서 몽마르트 언덕을 걸어 내려오며 작은 거리 예술가들의 공연을 감상하곤 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느낌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품고 길을 나섰다. 거리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K-팝 음악, 그리고 어느 가게를 들어가도 쉽게 마주할 수 있는 한국 드라마 장면들. 정말 상상 이상이었어요. 파리에서도 K-팝과 드라마가 인기가 많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한국 사람들은 그저 이 문화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일상 그 자체에 녹아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거리의 젊은이들이 그녀에게 인상적이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패션과 음악을 즐기고 있었고 동시에 그 안에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파리의 청년들도 패션과 예술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서울의 젊은이들 속에서 느껴지는 자신감은 또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 서울의 거리에서 만난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단지 옷이나 음악에서만이 아니라 그들의 말투와 행동, 그들이 가진 에너지에서 느껴졌죠. 그러던 중 한국의 전통시장을 찾게 된 클레어는 그곳에서 한국의 또 다른 면모를 마주하게 되었다.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과는 달리 전통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상인들과 손님들이 활발하게 소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시장을 걸으며 클레어는 다양한 한국 음식을 눈으로 직접 보고 냄새로 느끼게 되었다. 생소한 향신료와 함께 익숙하지 않은 음식들이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시장에선 정말 모든 게 신기했어요. 김치나 비빔밥 같은 익숙한 이름의 음식도 있었지만
사실 전통 음식은 거의 처음이었죠. 파리에서 먹던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매콤하고 강렬한 향이 코끝을 자극했죠. 특히 김치의 매운맛은 그녀에게 강렬한 충격을 주었다. 평소 파리에서는 매운 음식을 거의 접하지 않았던 클레어에게는 이 새로운 맛이 도전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강렬한 맛이 점점 더 중독적으로 느껴졌다. 처음 김치를 먹었을 때는 혀가 얼얼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묘하게 끌리는 맛이 있더라고요. 매콤하면서도 새콤한 그 맛은 너무나 독특했어요. 며칠간의 탐험 끝에 클레어는 한국의 다양한 면모에 점점 매료되기 시작했다.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인기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활기찬 도시의 에너지까지. 그러나 아직도 클레어에게는 한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느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저녁 클레어는 우연히 한국의 음주 문화를 경험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처음엔 혼자서 저녁을 먹으러 들어갔던 작은 술집이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테이블들이 보였다. 그들 모두가 무언가를 열심히 섞으며 웃고 떠들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들 쪽으로 향했다. 한 남자가 소주병을 들어 작은 잔에 소주를 따르더니 그걸 맥주잔에 붓고 손목을 돌리며 맥주와 소주를 섞는 회오리 소맥을 만들고 있었다. 그 장면을 처음 본 클레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저건 뭘까? 그냥 술을 섞는 건가? 눈을 떼지 못하고 바라보고 있던 클레어는 곧 젊은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클레어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이거 한번 해볼래요? 이게 한국에서 유명한 소맥이라는 거예요. 클레어는 그 말에 당황했지만 호기심이 더 강했다. 남자는 능숙하게 소맥을 만드는 법을 설명해 주었다. 클레어는 잔을 든 채 주변을 둘러보았다. 처음엔 단순히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 정도로 생각했던 소맥 자리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이 순간을 점점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젊은 한국인들과 어울리며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는 동안 한국 사람들의 정서와 마음가짐이 그녀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단순한 음주 자리가 아니었다. 그들 모두가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있었고 잔을 주고받으며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그 분위기 속에서 클레어는 자신도 이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한 명의 남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말했다. 자, 이제 게임을 해볼까요? 한국에서는 술자리에서 그냥 마시지 않아요. 게임을 하면서 더 재밌게 즐기는 거예요. 그는 웃으며 간단한 규칙을 설명했다. 손가락으로 소주병 뚜껑을 툭툭 치면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 방식의 작은 게임이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놀이와 함께 술을 마시는 문화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클레어는 새롭고 신선한 기분에 빠졌다. 모두가 웃고 떠들며 게임을 즐기고 술잔을 돌리는 그 순간 술자리의 열기가 더 뜨거워졌다. 클레어는 파리에서의 와인 파티와 이 분위기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다. 파리에서는 친구들과 와인을 마시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술자리가 더 역동적이고 생동감 넘쳤다. 사람들은 웃고 외치고 때론 어깨를 맞대며 함께 게임을 즐겼다. 그 속에서 클레어는 술잔을 돌리며 점점 이들과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게임에서 한 번 지고 난 뒤 클레어는 벌칙으로 소맥을 마시게 되었다. 잔을 비우는 동안 모두가 그녀를 응원하며 박수를 쳤다. 어쩐지 그 응원 소리 속에서 느껴지는 다정함과 따뜻함에 클레어는 기분이 묘하게 좋아졌다. 마치 오래된 친구들과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정말 이건 다르네요. 파리에서 와인을 마실 때는 이렇게 열정적이지 않거든요. 그냥 조용히 천천히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죠. 그녀가 말하자 그들 중 한 명이 웃으며 대답했다. 한국에서는 술을 마시면서 더 가까워지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게임도 하고 잔을 돌리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죠. 그러다 보면 금방 친해질 수 있어요. 그 말에 클레어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그렇다. 이들은 술을 마시면서 단순히 취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 순간을 함께 즐기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프랑스에서 와인을 마실 때는 마치 각자의 시간을 즐기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한국에서는 그 반대였다. 이곳의 술자리에는 모두가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다.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던 중 클레어는 문득 자신이 한국 문화를 이렇게 깊이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파리에서는 한국 드라마나 음악이 유행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정작 그 문화를 실제로 접하니 훨씬 더 풍부하고 사람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저는 파리에서 K-팝과 한국 드라마가 정말 인기 있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한국에서 직접 체험해보니 정말 다르네요. 여기선 음악, 음식, 그리고 술자리까지 모든 게 문화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모두가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한국이 자신들에게 자랑스러운 나라라는 걸 알고 있었다. 클레어는 그런 그들의 자부심을 존중하게 되었다. 파리에서도 한류가 큰 인기를 끌고 있었지만 정작 그 중심에 있는 한국인들은 그 이상으로 그들만의 문화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클레어에게 물었다. 파리에서는 술자리에서 어떻게 보내요? 우리처럼 이렇게 게임도 하고 많이 마시나요? 클레어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파리에서는 주로 와인을 마시면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편이에요. 친구들과 함께 마실 때도 보통 음악을 틀고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죠. 하지만 여기처럼 다 같이 게임을 하면서 마시는 건 거의 없어요. 그 말에 친구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렇구나. 프랑스는 역시 와인이 유명하니까 더 품격 있게 마시는 걸 좋아하겠네요. 우리는 술을 마시면서 더 솔직해지고 더 재미있게 즐기려고 해요. 클레어는 그 차이점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와인과 함께하는 조용한 저녁도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지만 이렇게 활기차고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한국식 술자리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술을 통해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심 어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 순간들 속에서 클레어는 자신이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한 사람이라는 기분이 들었다. 한참 동안 술자리가 이어졌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어느덧 클레어는 스스로 소맥을 만들며 손목을 돌려 멋지게 회오리 치는 법도 익히게 되었다. 그녀는 그렇게 한국에서의 새로운 문화를 하나씩 배워가고 있었다. 술자리에서 나누는 그들의 배려와 유대감을 느끼면서 이 문화가 그저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으로 깊고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소맥 만드는 것도 정말 익숙해졌어요. 이렇게까지 멋지게 만들 수 있을 줄은 몰랐네요. 클레어는 한 잔을 따라주며 모두와 함께 웃었다. 이 술자리에서 나눈 이야기는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를 알아가며 더 깊은 유대감을 나누고 있었다. 한국에서의 첫 술자리는 그녀에게 있어서 단순한 음주 경험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 속에서 진심을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마지막 잔을 마시며 클레어는 마음 깊이 한국에 대한 애정이 생겨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저 케이팝이나 드라마로만 이해될 수 없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한국은 사람들과의 교감과 그들이 가진 따뜻함과 배려로 이루어진 나라였다. 그리고 그 경험은 그녀가 파리로 돌아간 이후에도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을 것이다. 파리에서 다시 한국 문화를 이야기할 때 그녀는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사랑한 사람으로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클레어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경험들을 마주할 때마다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한국 사람들이 보여주는 따뜻한 마음과 새로운 문화에 매료되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에서 느끼는 예절과 규칙들이 그녀를 압박하고 있었다. 프랑스에서 나고 자란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다른 질서와 규범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나이와 예절에 대한 규칙은 그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언제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라는 원칙은 단순한 규범을 넘어서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큰 원리처럼 느껴졌다. 그저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고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는 것뿐인데도 그녀는 항상 먼저 생각해야 했다. 내가 혹시 무례하게 굴고 있지는 않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하는 고민들이 끝없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프랑스에서의 삶과 한국에서의 삶을 자연스레 비교하기 시작했다. 파리에서는 자유로움이 곧 삶의 원칙이었다. 누군가를 지나치게 배려할 필요도 없었고 그저 서로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사회적 규범이 따라붙었다. 나이, 직위, 성별에 따른 규칙이 엄격히 존재했고 그것을 어기는 것은 곧 예의를 어기는 것이었다. 사회적 규칙과 예의는 클레어가 그동안 파리에서 익혀온 자유로운 삶의 방식과 너무도 달랐다. 그 속에서 그녀는 갈등을 느끼기 시작했다. 프랑스에서는 나이나 지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대화하고 행동했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질서와 위계에 맞춰 돌아가고 있었다. 며칠 후 또 한 번의 도전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클레어가 한국 친구들과 함께 전통적인 한국식 가족 모임에 초대받은 것이다. 그녀는 이번이야말로 한국 문화를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했다. 그러나 가족 모임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다시 한번 압박을 느끼게 되었다. 나이 많은 어른이 먼저 음식을 집기 전까지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고 그들이 음식을 나눠주는 동안 모두 조용히 기다렸다. 이건 정말 낯설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모습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데, 프랑스에서는 가족이든 친구든 그저 자유롭게 음식을 나누고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여기서는 가족 간에도 엄격한 예절이 존재했다. 그 안에서 클레어는 자신이 이 규칙을 얼마나 지켜야 하는지 혹은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이 모든 경험 속에서 클레어는 한국에서의 삶이 단지 매력적인 경험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한국의 사회적 규범과 예절은 그녀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그녀를 시험하는 듯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는 분명 클레어를 감동시켰지만 그 이면에 있는 복잡한 사회적 규칙은 여전히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다. 한국에서 느끼는 친절함과 유대감은 클레어에게 분명히 좋은 기억으로 남았다. 그러나 동시에 이 나라의 사회적 규범 속에서 자신이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끊임없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서 정말로 어울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정말 한국의 문화를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클레어는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흐를수록 클레어는 조금씩 새로운 감정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한국에서의 일상은 매일이 새로웠고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연달아 찾아왔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그녀는 한국 문화의 깊이를 더욱 체감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처음 마주했던 낯설고도 흥미로운 경험들이 이제는 파리에서 느꼈던 한류 열풍의 이유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다. 한국에서의 음악, 패션, 음식 등 모든 것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사람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 있었다. 거리마다 흘러나오는 K-팝 음악과 그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사람들, TV 속에서 흘러나오는 한국 드라마와 그 등장인물들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젊은이들. 이런 모습들은 파리에서 그녀가 본 것과 전혀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다가왔다. 단지 한류라는 이름으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한국인들의 삶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그녀가 처음으로 놀랐던 것은 K-POP의 영향력이었다. 한국 거리의 대형 광고판에는 K-팝 아이돌들이 가득했다. 그들은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 마치 국가적인 자산처럼 대중에게 사랑받고 있었다. 파리에서도 BTS, 블랙핑크와 같은 한국 아이돌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왔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그들에 대한 열정이 훨씬 더 실감나게 다가왔다. 강남역 근처를 지나던 어느 날 클레어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형 스크린 앞에 서서 하나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뮤직비디오 속에서 춤을 추고 있는 K-팝 그룹의 이름은 클레어에게도 익숙했다. 바로 파리에서도 이미 유명한 BTS였다. 그들의 팬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있었고 클레어의 친구들도 그들의 노래를 들으며 따라 불렀던 기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가 목격한 장면은 그 이상이었다. 단순히 음악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악이 사람들의 삶에 깊이 녹아들어 있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정말 파리에서 느끼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네.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파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K-팝과 드라마를 소비하고 있지만 그것이 한국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화적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지 체감할 기회는 없었다. 이제야 그녀는 파리에서 한류 열풍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은 단지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통해 그들의 일상과 연결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클레어는 한국의 전통시장을 방문하게 되었다. 한류의 화려한 외면과는 다른 한국의 깊이 있는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도시 속의 오래된 전통과 현대 문화가 공존하듯 한국에서도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시장 골목을 걷는 동안 클레어는 그곳에서 한국 사람들이 소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새로운 감정을 느꼈다. 이곳이 진짜 한국이구나. 시장은 활기찼고 사람들은 서로를 챙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녀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반짝이는 아이돌들과 소통하는 동시에 이런 전통적인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두 문화가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장 안의 한 할머니가 클레어에게 미소를 지으며 김치를 권했다. 클레어는 익숙하지 않은 매운맛에 처음엔 놀랐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에 감동을 느꼈다. 파리에서도 한국 음식을 자주 먹지만 이렇게 직접 만들어진 김치는 정말 다르네. 그날 밤 클레어는 자신이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파리로 돌아가면 어떤 식으로 연결될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파리에서 이미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과는 분명 차원이 다를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한국은 그저 한류 열풍의 근원이 아니라 그들만의 독창적인 문화를 진정으로 만들어내고 있었다. 며칠 후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클레어는 인사동 거리에서 마지막 쇼핑을 하고 있었다. 인사동은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공간으로 전통 한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과 최신 패션을 입은 젊은이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전통 공예품 가게에서 작은 한국의 기념품을 구매하면서 파리에서 한국을 사랑하는 친구들을 떠올렸다. 이 기념품을 친구들에게 선물하면 그들도 한국의 진짜 매력을 알게 되겠지. 마지막 날 저녁, 클레어는 한국에서 사귄 친구들과 함께 한국의 술자리 문화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이미 익숙해진 소맥 만들기를 주도하면서 그들 사이에서 자신이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닌 한국 문화를 즐기고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다. 친구들은 그녀의 능숙한 손길에 감탄하며 웃었다. 와, 이제는 진짜 한국 사람 다 됐네요. 클레어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파리에서도 내가 이 소맥 문화를 퍼뜨릴 거야. 그녀는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파리로 가져가겠다는 결심을 하며 그들과 마지막 잔을 나누었다. 한국에서 배운 모든 문화적 경험이 그녀에게 큰 자산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클레어는 친구들과 함께 한국 음식을 즐기며 자연스럽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소맥을 만드는 법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거리 풍경,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 그리고 활기찬 서울의 밤문화까지 생생하게 전달했다. 친구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눈을 반짝였다. 정말 한국은 모든 게 다르네. 소맥 문화부터 음식까지 들으면 들을수록 더 매력적인데? 클레어의 친구인 소피가 감탄하며 말했다. 이미 한국 드라마와 K-POP에 빠져있던 그녀였지만 한국에서 직접 체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 매력이 더욱 와닿는 듯했다. 응, 맞아. 그리고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 많아. 처음에 낯선 나라라고 느꼈는데 그 안에서 느낀 환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 클레어는 한국에서 겪었던 따뜻한 순간들, 길을 잃었을 때 친절하게 도와주던 사람들, 그리고 식당에서 만난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환대까지 하나하나 떠올렸다. 그 이야기를 듣던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도 한국을 여행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때 소피가 클레어에게 다가와 물었다. 그럼 클레어, 우리 진짜로 한국에 가면 좋을 것 같아. 너처럼 직접 가서 소맥도 마시고 서울의 거리를 걸어보고 싶어. 이번 여름에 다 같이 한국 여행 어때? 클레어는 그 말에 순간 눈을 반짝였다. 사실 그녀도 한국을 떠난 뒤 친구들과 다시 한국을 찾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정말? 나야 너무 좋지. 한국에 가면 어디서부터 무엇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머릿속에 계획이 떠오르는데 한국은 볼 것도 많고 체험할 것도 많아서 절대 지루할 틈이 없을 거야. 클레어는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장소들을 떠올렸다. 서울의 유명한 명소들 경복궁과 같은 전통적인 장소부터 홍대의 젊음이 넘치는 거리까지, 또 친구들과 함께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의 전통 찜질방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까지 계획하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우리 경복궁도 가보고 싶어. 한국 전통 의상을 입고 사진도 찍고 또 한국 드라마 촬영지 같은 곳도 가보는 건 어때? 내가 본 드라마에 나왔던 장소들이 실제로 어떤지 너무 궁금해. 소피의 말에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한국 드라마와 K-POP를 통해 한국 문화를 접했던 그들이 이제는 실제로 그 나라를 여행하며 경험해보고 싶어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응, 그러자. 그리고 밤에 꼭 한강에 가서 치맥도 먹어야 해. 한국에선 맥주와 치킨을 먹으면서 강변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 한국 사람들은 그런 소소한 순간들조차 정말 소중하게 여기더라고. 클레어의 말에 친구들의 눈은 더 커졌다. 한국에 대한 호기심은 이제 단순한 관심을 넘어 직접 가서 체험해보고 싶은 열망으로 변하고 있었다. 좋아. 그럼 이번 여름 우리 모두 한국으로 떠나는 거다. 소맥도 마시고 한국 드라마 촬영지도 가보고 한강에서 치맥도 즐기고. 그들은 서로의 눈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클레어는 친구들이 한국 문화를 사랑하게 된 것에 큰 뿌듯함을 느꼈다. 그들이 느끼는 설렘은 마치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자신의 모습과도 겹쳐 보였다. 이제 그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친구들과 나누며 그들과 함께 다시 한국으로 떠날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확신했다. 프랑스 파리는 이미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고 그녀와 그녀의 친구들 또한 그 흐름 속에서 한국을 향해 더욱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프랑스도 점점 한국처럼 변하고 있어. 음식도, 음악도,
이제는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졌지.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직접 그곳에 가서 한국을 더 많이 느끼고 오면 좋겠어. 클레어는 마지막으로 한 잔의 소맥을 친구들과 나누며 말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모험을 준비하자. 그렇게 클레어와 친구들은 프랑스에서 시작된 한류 열풍을 넘어서 이제는 그 문화를 직접 체험하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계획했다. 그들 모두는 한국이 주는 끝없는 매력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여행은 아마도 프랑스가 한국과 더욱 가까워지는 또 다른 시작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